안녕하세요. 커리어와 인사의 모든 것 닥터벤입니다. 첫 직장이 평생 간다.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이런 말씀을 들어봤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든 대학교를 졸업을 하든 첫 직업으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무조건 취업 자체를 목표로 잡고 회사의 네임밸류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대학 입시 때 대학 네임밸류가 중요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흥미있는 전공보다 대학 네임밸류를 생각하면서 진학을 했었던 분들의 4년간의 시간들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학교 생활의 재미를 다른 곳에서 찾으면서 꾸역꾸역 졸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회사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면 흥미없는 직무를 하더라도 꾸역꾸역 다니면서 또 다른 곳에서 재미를 좀 찾으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학은 4년이지만 회사는 평균 20년 또는 그 이상 30년까지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직무에 대한 중요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고용시장은 일본의 연공제도와 미국의 직무제도의 약간 혼합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장기고용 또는 종신고용이라는 이름으로 직무 중심보다는 회사의 장기 근속을 기준으로 임금을 제공하고 있죠. 근로자가 보유한 능력보다 해당 회사에서 장기 근속 여부에 따라서 임금을 제공하는 구조인 것이죠. 따라서 사무직으로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생산직으로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임금은 크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속 연수나 나이가 많을수록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 것이죠. 반면에 미국의 직무급 제도는 하는 일의 종류와 역량에 따라서 차별화된 임금을 받습니다. 회계 담당 직원이 매년 똑같은 일을 수행을 하고 성과가 비슷하다면 매년 똑같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 회계사가 오든 임원 출신자가 오더라도 그 포지션에는 딱 그 임금만을 지급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둘의 혼합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진 경력, 자격, 능력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고 그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도 상승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겉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전제는 처음부터 회계 직무에 회계 자격증에 회계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무난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입직을 하고 나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회계 경력을 10년 정도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되었고 그 근로자가 회계 분야가 아닌 구매관리 분야로 이직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에서는 전환 배치를 통해서 기다려야 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고 미국에서는 급여가 상당수 줄겠지만 구매관리직의 신입으로 이직을 시도하면 됩니다. 둘 다 가능한 시나리오죠. 한국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내부에서는 그렇게 경력이 많은 사람들을 신입 포지션으로 옮기는 것을 굉장히 꺼려할 것이고 그래서 전환 배치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요. 이직을 했을 때도 지급의 임금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회사의 입장을 봤을 때도 채용을 할 때 10살이나 많은 신입사원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직무가 이직의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직무 선택에 있어서 대학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고학력자들은 더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유는 전공에 대한 우리가 일명 본전 생각 또는 전공에 대한 것이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의 강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직장 생활을 10년 이상 해본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학 전공은 얼마나 자신의 직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말이죠. 아마도 10중 8구는 현장에서의 경험, 실무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해줄 겁니다. 제 주장은 전공을 살리면 좋지만 꼭 전공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해드리는 것이죠. 취업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비인기 전공이거나 비전공 분야로 취업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그런 조건들이 직업의 선택을 넓혀주는 그런 오히려 좋은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취업 컨설팅을 할 때에는 오히려 취업 연계성이 낮아서 고생을 많이 하는 인문예술 이런 분야의 그 구직자들이 직업 선택에 있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자유롭게 직업을 고를 수가 있어요. 쉽게 이야기 드리자면 내가 가진 게 없으니 앞으로 어떤 직무를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전공과 직무를 잘 연계해서 취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인기 전공자들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직업과 경험, 자격증 등 모든 스펙들을 일단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직무 선택을 위해서 반드시 다음에 4가지를 고민하고 분석해 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의 역량, 성격적인 측면을 보다 명확하게 발견해야 합니다. 대학 시절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내내 싫었던 기억만 가득하신 분들이 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직무 선택을 하게 된다면 입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전직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신의 성격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자신의 성격과 어울리는 직무로 바로 그걸 투사하는 경우예요. 주변의 사람들은 특정의 어떤 성격이 어떤 직업에 잘 맞는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죠. 성격이 외향적이고 친화력이 높으면 다 영업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럴 필요는 없겠죠.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직업이 성격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자신이 가지지 못했던 역량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무를 통해서 자신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격 하나만으로 자신의 직업을 바로 귀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스펙적인 부분을 내려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의 나이와 경제 환경을 넘어서는 직무 결정에 대해서는 보다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좋은 직업이라고 해서 무턱대고서 우리가 의학전문대학원 5급 공무원 시험, 로스쿨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은 꽤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현재의 스펙과 경제적 환경 또는 구직의 긴급성 등이 각각의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 본인에게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현실 가능한 입사 목표를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새로운 스펙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지 않도록 유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성장을 하고 조직의 성과를 기여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동기부여죠. 동기가 있어야 열정과 에너지가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적인 비전을 그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월급만 잘 나오면 좋겠다. 인기 직업에 입사를 하면 좋겠다. 현실적인 타협을 통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회사의 한계를 짓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들이죠. 그러나 이렇게 비전 없는 커리어를 끌고 나가는 것은 개인의 성장도 멈추게 하고 일의 흥미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회가, 즉 내가 속한 조직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그려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 그림을 보면서 취업 전략이라는 것도 도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3가지 내용들이 좀 파악이 되었다면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기업의 수준, 직무의 종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성격과 역량, 그리고 현재에서의 스펙과 개인 환경들, 그리고 미래에서 커리어적인 비전을 매칭을 해서 취업 전략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노동시장의 현실을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상세한 취업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고 그에 따르는 노력들이 수반되어야겠죠. 물론 취업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러한 매칭을 조금 더 쉽게 현실화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비용이 들겠죠. 만약 컨설팅 비용에 대한 문제로 좀 갈등을 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이라면 가급적 해당 산업이나 직무에 종사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미팅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컨설턴트를 만나는 것보다 현실적인 조언과 비전을 얻는데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커리어 설계를 좀 전문적으로 도와줄 컨설턴트와 상담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취업 시장은 무분별한 취업 정보들로 넘쳐나고 있죠. 제가 이전에 한번 영상을 찍은 적이 있긴 했는데요. 다시 한번 조금 더 종합을 해서 보다 조금 더 전문적인 자료를 가지고서 다음 시간에 제가 만나 뵈려고 합니다. 인기 있는 회사와 직무에 대한 정보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란스럽고 진정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취업 학원이나 취업 컨설팅에 관련된 업계에서 그들의 업체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각종 카페나 블로그를 이런 기반으로 많은 불필요한 정보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루머가 꿀팁이란 이유로 양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직업 정보, 채용 정보, 취업 정보, 이런 취업에 필요한 정보들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응원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